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드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의예과 세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분석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국내이든 해외이든 의대에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대가 너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력지표 많은 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합격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의대 3년 특례 전형은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만으로 학벌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학생, 부모 자격 조건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 제출하는 기타 활동 준비 목록표,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면접에 대한 대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학력 지표에서 가장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결국은 입시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특히 3년이나 12년 전에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쓰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예과가 아니라 일반과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특정 구간의 학생들이 몰린다. 따라서 원서를 쓸 때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입시의 전략, 다시 말하면 적정, 상향, 안정,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이후에 면접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서는 중학교 성적은 참고로 삼아요. 결국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학교 성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 전 3년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대부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9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4년 체제죠. 그러면 결국은 9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성적이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대신 재외국민 전형은 한국 대학의 학제를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12학년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10년부터 12학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등학교가 9학년서부터 12학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고등학교의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것, 중점 반영이 되어지는 기간은 10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고요. 해외 고교 표준학력 평가자료,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나 출신 고등학교 프로파일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일자는 8월 26일이고 온라인 방식의 인성 및 가치관, 그 다음에 서류 확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제시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면, 줌을 이용을 해서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라 방식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면 면접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각종 기타 서류,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서류와 기타 서류 목록표가 들어가게 되고,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직한 기타 자료나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순천향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순천향대 보실 때 꼭 주목할 점은 이거죠. 졸업 예정 범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몇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3년 지나면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 연도에 대한 범위가 있었는데,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 표면적인 규제를 다 철폐했기 때문에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례, 수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류평가를 통해서 원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은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내가 다시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 미반영으로 가려고 한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특례 전형에서 대부분의 전형들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이 인정되지 못하는 거죠. 단 나이를 먹어도 졸업연도가 오래돼도 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 능력을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에서는 졸업연도에 대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천향대학교는 졸업 예정의 범위가 졸업 학년도 개시일 3학년 1학기 시작부터 우리 대학 입학일 2022년 3월 1일까지의 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형방식은 1단계 서류평가 5에서 선발 위에 면접의 30%가 반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8월 10일 날 면접을 보는데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죠. 첫 번째는 모집단위 관련 고교 교과,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구술고사, 사전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결국은 재심은 면접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시험지가. 두 번째는 모집단위 전공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학업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한다. 그럼 결국은 지성 면접, 인성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목록평일,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째 건국대 글로컬, 특히 건국대 글로컬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국대 글로컬은 틀림없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신설 전형 이러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죠.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붙는다 라고 하는 뚜렷한 제시도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원서를 쓰게 되고 성적이 높은 학생도 원서를 쓰게 되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도 2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면접 일자도 8월 17일 정도 되어지면 특례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준비기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에 몰릴 가능성 더군다나 면접의 형태도 MMI 형식이에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데 MMI 그럼 아무래도 지성보다 부담감이 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대학은 맞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어찌됐든 순천향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정도가 비슷한 정도 레벨로 보면 의대 중에서는 일종 어느 정도는 상위 의대 그 다음에 선호도가 조금 더 집중되어지는 의대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면접일자는 8월 17일이고 면접은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단연 인적 적성 면접, MMI 형식으로 평가하고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 형식의 문항을 출제한다. 전공 적합성의 40%, 인성의 30%,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의 30%를 반영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을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영어 성적 20%의 면접이 80%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학력 지표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별론데 영어 성적이 좋아. 난 영어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어학 자격이 토플은 100점 이상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인어학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인어학 성적은 어학 자격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지고 이 공인어학 성적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의 80%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토플 IBT 만점 120점을 맞았다. 그런데 이게 100점 이상인 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100점이나 120점이나 똑같이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득점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을지대학교 공인어학 성적 좋으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다. 공인어학 성적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어학 자격의 최저 기준에 불과한 거고 가장 핵심은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아무래도 좀 더 학생들의 변별력,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유형이 인성 면접과 적성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면접 시간 30분 전에 면접 고시에 입실하여서 면접의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어학 성적, 증명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도 을지대와 마찬가지로 어학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건양대학교는 토플 98점, 토익 850점, 탭스 655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익 점수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어찌 보면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반가운 학교 건양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경쟁률이 좀 몰리죠. 왜냐하면 어학의 범위가 넓으니까. 자, 1단계에서 5배수고 서류, 적부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 100%, 그리고 서류 적부 판정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 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지원 학과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표준학력지표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진이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표준학력지표가 높지 않으신 분들.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은 한 개 면접실 기준으로 해서 2명이나 3명 정도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을 면접으로 하는 인성 30%,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적합성 30%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제출 서류에는 공인어학 성적만이 제출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건양대학교에서 출제가 되어졌던 면접의 문항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황 면접에 대한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는 의학,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의 직접적인 학업에 대한 능력들을 평가하고 있죠. 주 내용을 한번 보니까 생명과학 또는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탐색 질문에서는 경험의 상황은 무엇이었나? 탐구의 질문에서는 본인의 역할은 뭐였나? 또 탐구 질문 세 번째는 경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경험을 통한 결과는 어땠는가? 향후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색 질문이 약 5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압박 면접이 주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6번째 대구가톨릭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면접을 보죠. 필기고사를 보죠. 필기고사가 뭡니까? 생물 500점, 화학 500점 만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고사는 생물이나 화학 각 3문항씩 출제가 되어지고 1000점 만점 중에서 40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결국은 뭐냐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직접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통합 교과형으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내가 스펙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IB 성적인데 44, 45점 정도 된다. 그럼 의대에 원서를 쓴다. 라고 가정했었을 때 한 41점 또는 42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 일반과의 원서를 쓰면서 결국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의대 원서를 쓰고, 이런 경우에 스펙이 부족한 점들을 모여서 필답고사를 통해서 만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면접고사는 8월 25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기간 충분해요. 7월 초에 특례 원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준비기간이 약 한 달 하고도 2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럼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인성, 가치관, 전공의 이해도,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품위 및 안정감 등을 6개 항목 각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어 필기 능력 등 2가지 항목은 각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합니다. 자, 15번째 동국대 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의 특징은 SAT 점수 40% 반영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SAT에서 우리가 반영할 점은 뭐냐면 SAT 성적 중에서 Reading, Writing, Math를 반영을 하면 원서 접수 1 기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년 이내 2020년 9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동국대 경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 반영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9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반영이 되고 만약에 그 이전에 성적을 취득하셨다, 고등학교 때 취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취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 원서지원을 할 수 없고 반대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이 인정되는 학교, SAT 점수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대신 동국대학교는 2020년 9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제출되어진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SAT 성적은 대신 2022년 11월 5일까지 제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SAT 시험을 본 지가 기간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당장 여기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SAT 점수가 11월 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험을 보셔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T 점수를 봤더니 1600점에서 1580점이 400점이에요. 가장 높은 점수이고 1579점에서 1561점이 395점이고요. 1559점과 1541점이 390점 정도의 점수입니다. 아마 동국대학교 경주에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중에 SAT 점수가 1579점, 1560점이신 분들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SAT가 156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SAT 성적만 좋기 좀 어렵죠. SAT 1560점에다가 IB가 44점을 맞았다. 또는 뭐 AP가 만점이 몇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또 상위대학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국대학교 SAT 점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답고사가 들어가거든요. 필답고사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의 구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SAT 점수가 1500점 이상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SAT 점수의 부족한 점들을 필답고사나 면접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다는 거, 지원 현황이 좀 낮다는 거, 경쟁률이 낮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와 SAT 성적표가 제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으로 카톨릭 간동대학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톨릭 간동대학교는 1단계 배수 5배수의 면접이 30%인데 면접일자는 8월 20일. 인적성 면접을 진행해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품성, 지원 동기 등에 관한 질문 및 전공 적합성과 장래성을 종합평가하는 등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자기소개서 제출서이고요. 공인어학 성적으로는 토플 성적과 탭스 중에 택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이나 IELTS 성적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3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고 다양한 서류가 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지원 대학과 학과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학생과 부모에 대한 3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다. 사유서를 써야 한다면 써야 된다. 또는 증빙서를 준비해야 된다면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소서 학생이 쓰면 독창적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